국세청 관계자분들은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의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 이런 것들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국세청만 IT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 알려면 다 알 수 있고요. 다 걸려요. 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가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2016년도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세금 유튜버입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겪은 일들과 또 수많은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이 유튜브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왔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회계사님 또 세무사님들한테 이 유튜브와 관련된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마 제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소득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내역을 어떻게 조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이 유튜브와 관련된 업종 코드가 신설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부딪히고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소득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가 잡혀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요? 아니 외화로 받으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 세무조사를 받고 사업을 접거나 폐업을 하셨죠. 그렇게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세청은요, 그 신종 업종이 생기게 되면 이걸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쌓고 추진 가능성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지금 조사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동안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세금 일단 제대로 내고 가자 하신 고객님들은요, 지금 또 편안하게 발 쭉 뻗고 걱정 없이 사업 이어가고 계시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세금 측면에서 확실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 세무조사 이슈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유튜버가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거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인데요. 심지어 모 유튜버는 배우자가 세무사였죠. 사이버 레커를 하면서,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신조어예요. 타인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A씨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언으로 구독자를 늘린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했는데요.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외화로 받은 이 광고 수익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또 이 탄로한 소득을 가지고 대형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의 사업장 전세 보증금으로 유용한 것이 나타났죠. 광고 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요, 또 이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또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공 비용인 거죠. 게다가 뭐 해외 유명 명품이나 고급 가구, 양복, 또 피부과 비용 이런 것들, 이런 개인적인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까지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외환으로 받은 내역들은 한국은행에서 결국 국세청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놓고 각종 사치까지 부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안 내실 거면 사치도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치를 부리시려면 일단 세금을 먼저 다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누리시는 게 맞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분들은 향후에 이런 유해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주시하겠다 라고 하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의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 이런 것들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국세청만 IT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 알려면 다 알 수 있고요.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 누락 같은 것들을 할 생각은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유튜버들이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였는데요. 일부 유튜버들은 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이나 송도나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지역의 공인 오피스에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그런 지방 사업자의 그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을 했고요.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실 가서 사업장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사업자들은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됐었죠. 제가 관련 영상을 이전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공유 오피스지만 실제 사업을 해당 공유 오피스에서 운영을 했다면 탈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탈세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면서 유튜버들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 유튜버가 받게 되는 창업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같은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면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창업 감면 혜택은 소득세의 50에서 100%로 굉장히 크죠. 그 혜택이 엄청난 만큼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우선 업종을 잘 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당시에 91505 코드와 940306 코드 이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코드로 등록을 했느냐 에 따라서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91505, 즉 사업장도 있고 혹은 직원도 있어서 등록한 이 코드의 경우에는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근데 직원이 없고 사업장도 없는, 그래서 이제 등록한 940306 코드에 대해서는 감면 여부가 사실 인용된 사례도 있고 기각된 사례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사업장을 구해서 91505 코드로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인데요. 국세청은 빅데이터 방식으로 이 주소 세탁을 통해서 창업 감면 받는 행위를 엄정 검증하겠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만약에 송도나 용인 등의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사업자를 냈다면 실제로 자주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랑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뭐 바로 잡힐 수 있는 거죠. 촬영 장비 갖다 놓고 노트북도 갖다 놓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 신용카드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 그러면 빼박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 방식이에요. 요즘에 홈택스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즉 외부 조정 방식이 아니라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외부 조정 안 해도 된다, 너 스스로 자기 조정해도 된다, 너 스스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신고를 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전액 배제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좀 아껴보려고 직접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안내문에도 자기 조정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 감면은 안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창업 감면 받았던 감면세액 2천만 원이 전액 추징된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추후에 늦게라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신고한다고 해도 기존 신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을 아무리 졸라봐도 결국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감면 전액 배제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런 사항들을 일반인들은 모르시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주 그 법전 뒷구석에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절대 모르죠. 안내문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아무리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정말 100억을 벌어도 세금은 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100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빵원이라고? 그러면 많이들 욕을 하시는데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준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서 받는 이런 세제 혜택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100억을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금액과 관련해서는 영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애드센스든 광고 수익이든 슈퍼챗, 후원금, 협찬비용, SNS 판매 수익, 뒷광고 수익이든 전부 매출액에 포함돼야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에 포함이 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제외 없습니다.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았다, 사업용 계좌로 안 받았다, 그것도 다 포함이에요. 부가세는 제외될 수 있더라도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다 포함되어야 돼요. 따라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전부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까? 네. 압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통장 그냥 내요. 보면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 처리 중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글에서 애드센스 정산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인데요. 최근 구글 애드센스 원천징수 세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액의 한 10에서 30%까지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가면 100% 받아서 나 세금 없어 하시는 분들도 이걸 비용 처리하셔야 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되고요.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연동되는 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비용 처리를 할지 세액공제를 할지 어떤 게 유리할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세액공제는 장점이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걸 2월에 쓸 수 있거든요. 아마 유튜브 운영자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촬영 장비,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음원 비용,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외주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통신비 이런 것들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고 아마 잘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누락되는 비용은 없는지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돈만 벌고 세금은 안 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유튜브 수익도 전부 국세청 레이더 안에 있어요. 반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운영하신다면 절세 전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을 거예요. 남들은 안 내는데 왜 나만 내야 되냐. 그렇지만 더 길고 안전하게 탄탄하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확한 세금 신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세금 고민은 유튜버 전문가 절세미녀와 함께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